저기 그 스님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학문이 만들어진 게 몇십 년 안 됩니다. 서양에서요. 그전에는 사람들은 그런 의문 없이 그냥 당연하게 보고 하는 건 보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에 거기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이 전공이 뭐냐고 하니까 피지올로지 한대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인식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엄밀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불교니 뭐니 다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대부분의 바깥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거의 한 7, 80%가 뭘로 받아들이시는지 아시죠? 네, 눈이에요. 네, 보고 다 알아요. 그 나머지 이제 20, 30%를 다른 방법으로 알아요. 보고 아는 게 이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들을 판단해요. 근데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잖아요. 대상을 보는데 저기서 빛이 반사되거나 저기서 빛이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그 빛이 내 눈에 수정체를 통과해가지고 각막이 있거든요. 각막에 딱 부딪히면은 그걸 그 빛은 없어져요. 사라지고 그 각막에서 이제 그 시신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정보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우리 인체에서 전달되는 방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시신경으로 이제 전달이 돼요. 뭘로 전달이 되느냐? 화학적인 이렇게 그거 성분이나 전기적인 성분이나 무슨 어떤 성분으로 바뀌어서 그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의식의 공간으로 가요. 의식의 공간으로 가는데 일단 간다고 그렇게 쳐보세요. 의식의 공간에 전달이 되면 그 의식의 공간에 전달되어서 도착하면 사람은 봤다. 인식을 하게 돼요. 되셨습니까? 근데 내가 뭐를 봤다. 장미꽃을 봤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물리 얘기했듯이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먼 것을 보든 가까운 것을 보든 똑같이 다 내 눈에 똑같이 들어와요. 동시에 들어와요. 속도가 무한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걸 보든 이걸 보든 동시에 모든 걸 다 봐요.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빛의 속도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30cm거든요. 30cm인데 요 30cm가 빛의 속도가 지나가는 걸 1 나노세컨이라 그래요. 10의 -9성 초예요. 그러면은 손이 30cm 있으면은 손 끝은 1 나노세컨 전에 있던 과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맞죠? 발 끝은 2 나노세컨 보는 거예요. 10의 -9성 초 정도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우리가 1시간 전, 2시간 전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가 1시간 전에 봤던 거하고 2시간 전에 봤던 거하고 이렇게 그것을 두 개 다 동시에 봤다고 말하면 틀리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간 차이가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고. 그래서 일단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다 그 거리에 따라서 과거를 봐요. 눈앞에 있는 것도 과거를 봐요. 현재 있는 거를 인간은 절대 볼 수 없어요. 현재 동시에. 제가 스님들을 봐도 스님들의 약 10 나노세컨
이전의 과거의 모습을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빛이 각막을 때리잖아요. 각막을 때려서 몸 안에 어디론가 이게 전달이 돼요. 인식하기 위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속도는 약 100분의 1초 내지 1000분의 1초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요. 대부분 한 100분의 1초 정도로 움직여요. 오다가.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100분의 1초 정도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100분의 1초보다 더 작게 측정을 못하는 시절에서는 그 동시로 봐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근데 각막을 때리는 순간 이게 이제 달려가는, 인식하는 시간까지 걸려요. 망막. 예. 망막. 예, 감사합니다. 망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망막에서 이렇게 빛이 몸 속으로 전달되는 정보로 바뀌어가지고 몸에 어디론가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봤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육근, 육경의 관점이 뭐냐 하면은, 육근이라는 것은 12입처를 육근, 육경으로 보면은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육근, 그 다음에 색상량, 미촉, 법, 이렇게 육경.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눈으로 망막에서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본 것을 망막에서 인식해야 돼요. 망막에서 그게 육근이 전부 다 그렇다면은 망막에서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럼 망막에서 인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슨 모순이 생기냐 하면은 망막 바로 앞에 있는 수정처를 우리가 못 봐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막에서 빛을 봐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론가 이제 전달이 돼요. 그 전달이 어디에서 됩니까? 마음이 어디예요? 의식의 공간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내라고 생각해요. 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라고 생각하면은 문제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몸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의식의 공간이. 그러면은 그 의식의 공간이 들어와서 거기서 인식하면은 의식 공간 바깥에 있는 신체 부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봐요. 그래서 그 말이 틀려요. 그래서 의식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몸의 어떤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려요. 그런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식의 공간은 12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입니까? 아니면 단전입니까? 아니면 뇌입니까? 예? 아니면 온몸 전체입니까? 말 못해요. 말하자마자 그게 털려버려요. 그래서 자이나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명화가 몸에 어떻게 차지한다 그랬어요? 네? 안 읽어보시네. 그런 게 안 궁금해요. 자이나교에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한, 명화가 물질의 컵이면은 컵 모양 안에 컵 모양과 똑같이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해요. 온전하게. 사람 몸이면은 사람 몸에 피부까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모양 그대로.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대로. 이 집은 집 안에, 이 집 모양 안에 차 있고, 돌덩어리는 돌덩어리 안에 명화가 딱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명화는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근데 업이 달라서 윤회가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은 일단은 모순은 없어 보여요. 모순은 없어 보이지만은 그 몸 안에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대답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지 의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망막에서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거기서 이제 알아져요. 어떻게 알아지느냐. 이게 전오경이거든요.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인데 색성, 향, 미촉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게 육신이에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게 눈이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고 코가 붙어 있고 혀가 붙어 있고 피부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들여요. 그건 이해하시죠? 받아들이는데 이게 5근이에요. 근데 그 12입처를 6근, 6경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법경, 의근이면 끝이 나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모순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모순이 여러 개 생기는데 그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12입처는 저기 그 6근, 6경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모순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과 입처라는 게 어휘가 다르잖아요. 발리어, 저는 스님들처럼 이제 발리어를 전혀 공부를 못 해봤는데 스님들은 잘 아시지만 근과 입처의 어휘가 달라요. 그리고 발리어는 소리어예요. 소리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면 뜻이 달라요.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근이라는 어휘하고 입처라는 어휘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럼 뜻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같다라고 막 보려고 하거든요. 차이점을 몰라서 그래요. 어휘가 다르면 절대로 뜻이 달라요. 중국어처럼 뭐 이렇게 뜻을 표기하는 문자에서는 뭐 글자가 달라도 뜻이 비슷한 게 생길는지 몰라도 소리가 다르면 뜻도 거의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근과 입처의 그 뜻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자, 색이 있어요. 바깥에 있는 물질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정보가 망막에서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와요. 전달되거든요. 전달돼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의 정보. 그러니까 내가 장미꽃을 봤다 하면 장미꽃의 정보 있잖아요. 장미꽃의 정보는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색 외입처로 들어가요.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장미꽃을 봤다는, 내가 봤잖아요. 내가 본 그 사실, 그 경험, 그거는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은 안내입처로 전달이 돼요. 자, 되셨습니까? 이게 의식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소리, 향, 맛, 그 감촉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들어가요. 이게 전부 다 입처거든요. 입처인데 이걸 내입처고 이게 외입처예요. 저도 외입처를 외자를 붙이고 내입처를 내자로 붙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몸 안에 있는 걸 내라 하고 몸 바깥에 있는 걸 외라고 하지 않나?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입처거든요. 입처인데 입처가 여섯 내입처하고 여섯 외입처하고 분리가 돼요. 의식 공간이 분리가 돼요. 의식 안에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 6가지 내입처가 이렇게 안이 비설 신으로 딱딱 분리가 되고 이것도 색성량 미촉으로 분리가 돼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됐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웨이브체 있잖아요. 장미꽃이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장미에 저장이 됐는데 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안내입처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장미꽃을 봤다 라는 인식이 일어나요. 여기서. 그리고 색성량 미촉의 이 정보들이 법 외입처로 모여서 여기서 합쳐져요. 합쳐져 가지고 총괄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게 단일화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져요. 사람을 보는데 모습 따로 보고 소리 따로 보고 막 이렇게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게 법 외입처로 단일화되고 그리고 내가 장미꽃을 봤다라는 그 정보, 내가 뭐를 들었다라는 정보, 이런 정보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의내입처로 돼요. 내가 무엇을 단일하게 무엇을 합쳐서, 정보를 합쳐서 내가 뭐를 단일하게 봤다라는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거의 대상은 법외입처가 돼요. 법외입처가 돼요. 이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이 화살표는 정보의 흐름 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의식 영역인데, 이게 12입초예요. 12입초는 의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렇게 소리도, 아까 빛처럼 소리도 그렇거든요. 소리도 1초에 340m로 이렇게 날아와요. 그래서 340m 바깥에 있는 일들은 1초가 걸려요. 여기 내 귀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1초 전에 과거를 듣게 되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한 3m 정도 떨어져 있으면 100분의 1초 전에 내가 했던 말을 스님들이 듣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들은 소리가 성웨이브체 무슨 소리를 들었다라는 건 여기 가고, 내가 이런 정보를 들었다라는 것은 여기 가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정보를 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요. 이게 대상이 돼요. 인식의 대상이 되고, 이게 인식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내입체, 외입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12입체예요. 그러면 12입체는 뭐냐면은 인식 구조의 기본이에요. 근간이 됩니다. 근간이 돼서 뭘로 나누느냐? 인간의 선천적인 인간의 육신의 그 생물학적인 구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육군 육경으로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전오경, 이게 전오근입니다. 그럼 법경, 의건이 있거든요. 의건은 말 그대로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경은 의건의 대상이에요. 의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의건의 대상인데, 의건은 저기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데, 법경은 왜 우리가 바깥에 있다라고 인식하느냐는 거예요. 육군 육경으로 보든 12입초로 보든지 간에 법경은 의식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 부분을 의식 분류에서는 인식에 대해 가지고 견본과 상본, 지금 말씀하신 게 견본과 상본이거든요. 이 안 네이처가 견본이고 색 네이처가 상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의식에서 얘기하는 제6의식이 3량을 다 하거든요. 즉 혈량과 추론하는 비량과 잘못 오류 인식하는 안일비량을 다 하고, 이 전 5분은 오직 혈량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발전됐습니다. 그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생각이 잠깐 나는데, 유식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모르고 봤을 때는 유식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여가지고 저도 유식학을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유식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론을 펼쳐 나갔더라고요. 제일 그 문제점이, 유식학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제7식, 제8식이에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7식, 8식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충수를 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식을 보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의건으로, 육군 육경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이게, 여기서요. 이까지. 이게 의건이 돼요. 의건이 되고, 이게 법경이 돼요. 됐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밝히신 게 뭐냐 하면은, 의건을 아주 정밀하게 보신 거예요. 의식의 구조를 파악하신 거예요. 파악하신 건데, 이 법외입체가 의내입체의 대상이 되거든요.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그 생물학적인 감각기관이 통틀어가지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통틀어가지고 인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5가지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그 부분적도 다 시간이 다르거든요. 빛은 1 나노세컨 전에 거를 과거를 받아들이고, 소리는 100분의 1초 전에 거를 받아들이고, 똑같은 걸 받아들이다. 그 과거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대상과 내와 이렇게 시공간이 떨어져 있고, 그 감각기관에 도달하는 그것이 대상의 색성량 미촉이 내한테 전달해오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봐져요. 그건 엄연한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육근육경으로 보든 육내입처, 육외입처로 보든지 간에 법외입처, 법경은 의식공간 안에서 합쳐져요. 의식공간 안에서 있고 그게 의식공간의 대상이 돼요. 인식 대상이 돼요. 근데 사람은 다 그것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통틀어 가지고 색성량 미촉을 다 갖춘 어떤 사람, 어떤 스님을, 내가 색성량 미촉을 다 갖춘 그 스님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 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갖춰진 색성량 미촉을 다 갖춘 저 대상을 인식했다 그러고 저걸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법경이든 법외입처든 이거는 인식 대상으로서 의 내입처의 인식 대상으로서 의식 공간에서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의식 공간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 공간에서 인식한 것을 바깥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공간 안에서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체가 내가 의식 공간 안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는 그걸 투영한 거예요. 허상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천 돌아가시고 나서 우파불교나 아리랑납 쪽에서 사연설, 유인설 같은 게 있어요. 아까 그 시간적 그런 차이는 등무관념 같은 게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것도 모두가 인식 안에서 이제 해결한다고 하는데, 외부적인 것을 증상현의 부분으로서 다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산화대지, 1월 성진 산화대지 같은 것들, 그런 증상현 또는 유기노라고 얘기하면 능작인으로 그런 것들을 포섭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유식학을 다 모르니까 무식해가지고. 일체법만 일단은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후대에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혹은 더 이렇게 나아간 그런 이론들은 이걸 이해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입처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2입처가 의식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요. 육근육경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12입처가 의식 공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법이 우리가 그러니까 사물들이 있잖아요. 일체 현상이나 일체 보는 것, 일체 것들이 그 의식에서 의 내입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 대상이 돼서 그 의식 공간 안에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의식 공간 안에서 인식하는 건데, 사람들은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혹은 간섭적으로 의식 공간 안에서 인식한 것, 내가 인식했다라는 그 대상을 바깥으로 투영해서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것들이 색성량 미촉을 다 갖춘 어떤 하나의 개체로서, 사물로서, 존재로서 내가 보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외계 대상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전혀 없고 의식의 오로지 발현이다. 의식이 우리가 인식했다고 하는데, 그 인식 주체가 내입처고 인식 대상이 외입처인데, 의 내입처가 인식 주체가 무엇을 인식 대상으로 삼느냐 하면은 법 외입처를 인식 대상으로 삼고, 법 외입처는 색성량 미촉의 어떤 대상의 색성량 미촉을 이 안에서, 의식 공간 안에서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고 의식 공간 안에서 의식 대상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보고 저기 색성량 미촉이 다 통합되어 있는 그 개체를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법 네이처하고 법 네이처가 결합해가지고 어떤 그 자기 인식의 어떤 걸 구출해내는 거는 의식상의 이제 일어나는 일이 많은데 그안 네이처든 색 네이처든 아니면은 육근과 육정의 이제 그 만남은 부딪힘이잖아요. 거기까지를 부정하는 건가요? 그것도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걸. 지금 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촉은 요 다음 단계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예, 그러면 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은 것이 외부적인 것이 내부에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아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방금 얘기했던 그 사연설, 6인 사연, 10과설 보면 사연 인의 원인이 있고 조건, 소연년이 있고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소연년이 확대된 등무관년이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드린 이월성신 산화대조와 같은 외부적인 것들을 증상연의 영역으로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인식 안에서 얘기하는 그 인식론 자체. 아니요, 인식론하고 좀 다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인식론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인식론은 저기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그 12처가 이렇게 그 의식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그 사물들이 있잖아요. 사물들을 부정하느냐? 안 그래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 긍정하느냐? 긍정 안 해요. 왜? 관심 없어요. 예, 왜? 그게 진리가 없으니까. 나는 진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는 있고 없고 부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현상이, 이런 현상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더라. 대부분에. 그리고 우리가 일체와 일체의 본질을 추구할 때도 이런 잘못된 인식 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진리를 못 찾는 것도 아닐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식의 현상, 인식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지, 인식이 진리다, 인식이 요소다, 뭐 인식이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시죠? 나중에 그 수행법에 들어가시면은 신수심법에서 심도 버립니다. 심도 버려요. 버리는데 심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심도 버리고 가는데 심이 모든 게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의식의 현상, 의식의 구조로 돌렸을 뿐이지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대상을 부정한다.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 안 가져요. 예. 그러니까 허미주의가 아니죠. 없다라고 하고 저게 없다라 그러고 부정하면은 허무할 수가 있지만 나는 관심이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저기에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예요. 무상법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있다 없다 논하는 건 너희들 몫이고 나는 일로 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시각을 갖추는 건 좋은데요. 특히 인식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수용해서 보는 것도 맞고, 제 생각에는 그 바깥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행자들이라 그러면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논리로 하는 좀. 그래서 그래서 그 관점이 어느 관점을 유지를 해야만이 이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진리를 구하는 관점에서만 이게 가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무슨 진리냐? 무상법이에요. 영원한 진리를 찾으면은 이 관점으로 찾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결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요. 끝까지 가보고 난 다음에
그 길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시작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12입처를 저도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면 황당해요. 아니 비서친이 색성량 미촉법 12가지가 일체다. 이 외에는 없다. 혹은 일체란 아니 비서친이 색성량 미촉 입처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린지. 그걸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그게 인식의 구조예요.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입처가 내입처, 외입처로 왜 나누어졌느냐? 그 다음에 내입처는 왜 아니 비서신이로 6가지로 또 나눠져 있느냐? 외입처는 왜 색성량 미촉법으로 6가지로 또 나눠졌느냐? 왜 나눠지기 이전에는 뭐였느냐? 하는 의문을 남겨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의식 구조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물학적 기관에 따라서 의식 구조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렇다면 그걸로 가지고 모든 인간의 모든 의식 구조를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거 엄청 아름답죠?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림은 좀 잘 못 그렸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는 못 그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의식 공간이에요. 의식 공간인데 이게 내입처예요. 이게 외입처예요. 내입처인데 여기에 뭐가 있죠? 아니, 비설, 신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의가 물론 이게 앞에 5가지를 섭렵하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여기는 보면 외입처가 색성량 미촉, 그 다음에 법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상의 정보가 이렇게 내입처로 들어오고 외입처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내입처에서 이 대상을 보고 알았다, 보고 인식했다, 듣고 인식했다. 여기서 알아져요. 이게 인식 대상이고 이게 인식 주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식이 발생합니다. 식이 발생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축적이 돼요. 계속 누적이 됩니다. 여기서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고 여기서도 정보가 계속 누적이 돼요. 내가 본 장미꽃들 정보가 여기서 다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장미꽃을 봤다라는 정보가 여기서 계속 경험이 누적이 돼요. 누적이 돼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오면은 이것을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분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발생을 해요. 식이 발생을 하는데 식은 어떻게 발생한다고 경전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내입처를 연으로 하고 외입처를 인으로 해서 과로서 식이 발생을 해요. 그럼 식이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죠. 식은 6가지밖에 못 나옵니다. 왜? 내입처와 외입처를 영과 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군가가 식이 7개다, 8개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12입처가 틀려요. 14입처가 돼야 되고 16입처가 돼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 식은 내입처를 연으로 외입처를 인으로 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식은 입처가 아닙니다. 내입처, 외입처는 입처죠. 입처라는 거하고 입처가 아니라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보가 누적될 수 있는 것. 누적될 수 있는 것은 입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보가 누적되지 않는 것. 누적되지 않는 것은 입처가 아니에요. 식은 입처가 아니에요. 식은 정보를 누적할 수 없어요. 새로운 정보를 오면은 새로운 정보와 기존에 있는 정보와 이렇게 분별만 해서 아는 것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정보를 축적하지는 않아요. 식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류하고자 하는 아니요, 식이 있죠. 식이 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데 있는데 이 식의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식의 기능은 새로운 이렇게 정보가 들어올 때 기존에 있는 정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는 기능이지 식 자체의 정보가 당기지는 않는다. 축적이 되지는 않는다. 램 기능이네요. 그렇죠. 예. 마우스 클릭하면 그걸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완전 컴퓨터예요. 나는 이거를 저희 컴퓨터 하는 사람들, 그 AI 하는 사람들, 그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강의를 해주고 싶어요. 인식 구조가 이렇다고. 컴퓨터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 정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체 기능, 의학적인, 이게 몸의 구조의 기능에 따라서 의식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들이 계속 축적하다 보니까 얘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 발생해요. 식이 발생된다는 거는 경전에 보면은 장작불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식이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우면 장작불이 태어난다 이거. 그것처럼 식이 내입처와 외입처를 인과 연으로 해서 장작불처럼 이렇게 식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식은 예? 그 식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영기적으로 생명적으로 태어날 때 마음의 그러니까 나무 루퍼의 식이 깃들 때 그 상황을 장작불로 표현한 거고요. 저 상황은 비유는 아니라고. 식의 발생, 그러니까 식을 말할 때 장벽불 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생명으로서 식을 이야기하지 저런 인식론 쪽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 식 전환 문제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이야기할 때는 한 생명이 우리가 이 몸을 깃들어서 몸을 바탕으로 한 생명이 이어갈 때 그 불꽃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장작을 비유해서 한 생명이 이어갈 때 그 다음에 그 불꽃에 생명이 다 하면 다른 나무로 옮겨갈 때 그 식이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식을 하지. 그래요? 그건 제가 한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도 여러 가지 쓰는데 개념이 여러 가지. 그래 설명을 말씀. 그 육식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은 그 내입처의 이름에 따라서 육식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이렇게 해요. 그 육식 그건 아시잖아요. 그 식이 6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인과 연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6가지가 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입처 자체가 그 이론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정보가 오잖아요. 정보가 오면은 그것을 외입처와 내입처의 정보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내입처, 외입처와 식이 3, 4가 접촉한다 그러잖아요. 접촉을 한다는 게 3가지가 이래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접촉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공이 3개가 있어요. 공이 3개인데 3개가 동시에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요? 당구공 3개 있을 때 그럼 2개가 딱 붙어 있고 1개가 가가지고 때리면은 이 하나가 다른 2개를 접촉하지 이 2개는 서로 접촉하지 않잖아요. 이 3개가 있는데 그걸 촉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그 촉이 일어나는 거를 잘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보면은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거 3, 4가 접촉해서 이렇게 수상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상사가 이렇게 차례대로 발생하는지 동시에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명료하지가 않아요. 경전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지 차례대로 일어나는지 그것도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 식이 지금 20부터 60까지 다 포함하는 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60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식은요.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과 인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비설신, 신식,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6가지죠. 네, 이게 6가지니까. 외경을 네이처로 정보화되기 전에 아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면 카메라를 대할 때 안식은 작용을 안 하고 들어온 정보를 안에서 이렇게 스님 말씀대로 의식 내에서 작용을 할 때 그 식이 작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안식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식이 그거를 망막에 맺힐 때. 예, 망막에 맞춰서 이게 그 내 입처로 전달이 될 때 그때는 식이 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때는 망막까지 갈 수는 없죠. 의근이 작용한다.
그거는 저기 그 망막은 저기 그거 생물학적 그거 기관으로서 저기 그 바깥에 있는 정보를 생체 정보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인식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런 모순이 생긴다고. 그래서 식이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올 때 기존에 있던 정보하고 비교 분별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식이요. 그런 기능을 해요. 됐죠? 그럼 어떻게 얘들이 세 개가 어떻게 접촉하느냐? 어떤 정보가 오면은 제일 처음에 식이 내입처하고 접촉을 해요. 내입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인식 주체잖아요. 내가 뭐뭐를 봤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식이 딱 내입처를 딱 접촉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수예요. 그 수는 뭐냐면은 몸으로 느끼는 암이에요. 몸으로 느끼는 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 그 정보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도 먼저 알아버려요. 의식보다도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느껴서 아는 암. 자, 식이 그 내입처하고 딱 부딪히면서 수가 발생해요. 수가 발생해가지고 몸으로 느껴서 아는 암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식이, 그 다음에 그 외입처에 있는 정보, 그 대상, 인식 대상을 접촉을 해요. 그러면 상이 생겨요. 상이라는 것은 분류하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정보들 있잖아요. 외입처에 있는 정보들을 분류를 해서 알아요.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이런 거요. 역시 주인은 알아보시네. 즉, 분류하는 거예요. 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식이 내입처에 접촉해서 이렇게 몸으로 느껴서 알고, 그 다음에 외입처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분류를 해요. 재분류. 여기 있는 정보는 뭘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색성량 미촉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류를 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옳고 그른 거. 이런 식으로요. 좋고 싫은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외입처에 접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내입처에 다시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입처에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내입처에 다시 전달을 해요. 전달하면서 접촉을 해요. 이게 행이에요, 행. 수상사, 행.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내입처한테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컴퓨터로 보면은 이게 기본 컴퓨터로 비교를 하면은 기본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사람의 인체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내가 정보를 필요하는 것들이 인체 기능에 따라서 분류된 정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소리 필요해? 내가 모양 필요해? 내가 맛 필요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저게 좋아? 싫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저게 예쁜 거야? 추한 거야? 이런 거요. 이런 게 내한테 이익이 될 거야? 해가 될 거야? 이런 걸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분류해요. 상에서. 그렇게 분류하고 여기 수에서는 저기 행복하고 괴롭고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그런 느낌들로 이렇게 그 경험들을 분류를 하고 사에서는 행동할 거냐 안 할 거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보로 분류가 돼요. 이게 인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인체 구조에 의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 세 가지로 재분류해요. 중복돼서 재분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재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사로서 인간이 그 외부에 적응해서 빨리 판단을 하고 자기가 생존의 그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이건 도망가야 된다.
이거는 잡아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하게끔. 그래서 수상사가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은 기본 데이터 하나 깔아주고 그걸 다시 수상사에다가 재배치를 해줘요. 정보들을. 모든 경험들을.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하게끔. 이게 인식 구조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작동한다는 건가요? 네? 순서에 의해서요? 일단 발생은 순서대로 되지만 일단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작동되겠죠.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발생 순서대로 작동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발생 순서하고 작동 순서는 다르겠죠. 이게 인식 구조입니다. 이게 인식 구조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수상사죠. 그 다음에 오온에 보면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이게 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상행식이죠. 이게 뭐가 됩니까? 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온이 되고요. 그 오온으로 이렇게 모든 인식 현상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온에 축적되는 거 있죠. 누적되는 거. 오온에서 바깥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오온에다가 축적하는 거 있잖아요. 오온에 이렇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 재료 이제 축적되는 거. 바깥에서 끌어다가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에 축적시키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자, 이게 인식 구조예요. 이걸 보면 오온하고 닮았잖아요. 이걸 색으로만 보면, 입체를 색으로 보면 이게 오온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은 오온은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는 건데, 쌓이는 걸 외부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쌓잖아요. 자기가 자꾸 취사 선택해서 쌓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가 추구해가지고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정보도 있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원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축적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정보를 축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오치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오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 대상이 뭐라고? 보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가르침이.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뭐를 축적하느냐? 그 축적 대상이 뭐냐? 그거를 이렇게 경전해 보니까 사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식에 대한 설명도 어떤 경전에 보니까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사식으로 되어 있는 경전에 보니까 사식으로서 중생이 중생을 유지한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식이 뭐다? 보세요. 이게 세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세곤으로 한다면 이게 단식이에요. 이게 촉식이에요. 수식이에요. 이게 의사식이에요. 의사식이에요. 이게 식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식은 오식이라고 해야 정확해요. 근데 이게 상과 사를 합쳐가지고 줄여서 의사식으로 해가지고 사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의식 구조에서 우리가 인간이 그걸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계속 이렇게 재료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축적해요.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럼 계속 자기 좋아하는 영화만 축적하거든요. 정보를. 먹을 식자 쓰는 거죠? 그렇죠. 사식. 예, 먹을 식자 쓰는 거예요. 예.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식이에요. 그래서 단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밥만 생각하거든요. 밥만 생각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밥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연기법에서 할 거예요. 네? 조건이거든요. 조건을 조건을 식이라 할 때 식이라 할 때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된다. 의식이 발생하는 조건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혹은 뭐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외부의 정보를 계속 축적해요. 축적해서 쌓아진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쌓아지는 재료를
사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의식 구조입니다. 이게 의식 구조인데 이 의식 구조를 가지고 이제 오온을 설명하고 사식을 설명하고 12입처를 설명해요. 다시 좀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스님. 저기서 사를 아까 그 행하고 이렇게 예, 다시 예. 그 식과 예, 예. 그 사와의 관계, 행과의 관계 저는 그 부분 다시 좀 한번 사는 생각사, 예. 사는 생각사자잖아요. 행은 행동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이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아까 전에 그 도표 봤잖아요.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많이 쌓여져 있어요. 태어나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쌓이면서 수상사가 이렇게 생겨요. 생기는데 어릴 때 생기겠죠. 사람 정보가 아주 정보가 없을 때는 이 수상사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갓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살면서 보고 듣고 자꾸 엄마하고 얘기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수상사가 생기는데 그럼 새로운 또 어떤 정보를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식이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내입처로 들어오고 외입처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이 정보에 따라서 식이 먼저 내입처에 딱 들어와요. 왜? 의식 주체니까. 그걸 먼저 해요. 급하니까. 그 의식 주체를 먼저 딱 접촉을 해야 하거든요. 내입처를 접촉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식은 이미 있죠. 식은 이미 있는 거죠.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사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사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도 이 방법으로 설명해도 되고요. 수상사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수상사가 쌓이거든요. 계속 작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인식을 할 때마다 작동을 해요. 우리가 뭐를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이게 다 작동이 돼요. 이게 다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새로운 정보가 오면은 그러면은 이 식이 분별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저게 소리다 그렇게만 듣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어떤 거 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내가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식이 그럼 맨 처음에 내입처하고 접촉을 해요. 왜? 정보가 들어올 때 내입처하고 외입처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내입처로 들어올 때 식이 딱 부딪혀요. 이 부딪히는 게 수예요, 수. 이 처음에 부딪히는 게 수인데 이게 왜냐 하면은 내입처가 의식 주체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할 때, 나는 나야 라고 할 때 이 의식 주체란 말이에요. 인식을 했다, 인식을 내가 했다 할 때 이 인식 주체예요. 이것이 빨리 판단을 해. 이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빨리 반응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수가. 그래서 내가 피해야 된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는 잡아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목숨이 위험한 거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런 걸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수. 두 번째, 외입처에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갈라져서 올 때, 외입처로 들어올 때 외입처하고 접촉을 해요, 식이. 그래가지고 이 정보들이 색성량 미촉으로 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정보를 접촉을 해서 재분류를 해요, 상에서.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싫은 거야.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거는 사견이야. 이건 정견이야.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것들과 비교를 해요. 저거는 내가 들어보지 않는 불교 아닌 거 아니야? 저거는 내가 이때까지 들은 거하고 내용이 다른데? 저거 사견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듣고. 그리고 식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죠. 분류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내입처에 전달을 해요. 이걸 들어봤더니 이게 옛날에 불교 공부했던 내용하고 다르다. 질문을 해라. 여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전달을 해요. 이 사실을 식이 전달을 해요. 내입처에. 그러면 내입처에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요. 전달이 왔을 때 생각을 쭉 해요. 이거 질문할까 말까? 질문할까 말까? 이 질문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사. 그때는 생각사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고 짙어져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튀어나와요. 그럼 행이 돼요. 그래서 사와 행은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로, 생각사자로 사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오온에서는 색수상 행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촉에서 수상사가, 삼사가
촉에서 수상사가 나올 때는 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으로. 네, 세 번째 촉인 사는 그 안네이처가 아니라 의네이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촉하고 이 촉이 안네이처하고 색에이처라면 세 번째 촉은 안과 색을 포함한 다른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거는 꼭 이렇게 네이처가 6개잖아요. 네. 6개 중에서 하나만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만 간다면은 눈은 안 움직이고 귀만 움직일 수가 있다든지, 귀는 안 움직이고 눈만 움직이라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의견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에 따라서 귀를 쫑긋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본다든지 그 정보에 따라서 그게 그 어떤 네이처에다가 이렇게 접촉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촉도 있잖아요. 식은 6가지죠. 촉도 6촉이죠. 안촉, 이촉, 6촉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 6수죠. 상도 6상이죠. 그다음에 사도 6사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정밀하게 6가지로 다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괄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기능을 그래서 3, 4, 6네이처에서 6식이 나오고 6식에서 6촉이 나오고 6촉에서 6수, 6상, 6사가 나와요. 그럼 저희들이 그 색수상행시라는 이게 어법이 네. 순서가 이렇게 그냥 다르죠. 발음하기 예. 쉬워서 색수상행시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작동 원리가 색수상행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씀 들어보면은 그 행위가 일어날 때는 지금 스님이 말씀 오온할 때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차례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발생 순서로 보면은 제일 처음 1, 2, 이 차례대로 세 번째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발생 순서로 보면은 색이 맨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가 식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상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색식 수상행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 색수상행 식으로 부르느냐 이거예요. 발생 순서를 안 부르고. 그게 의문이잖아요. 발음이 쉬워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죠. 발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다음 시간에 오온을 하실 텐데요. 자, 201페이지예요. 201페이지 문제 4번요. 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온 의식의 발생 순서인 색식 수상행의 자체로 차제로 부르지 않고 시골 마지막 지분으로 취급하여 색수상행식의 차제로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예, 그거 풀어보세요. 제가 미리 만들어놨잖아요, 스님. 문제 푸세요. 저는 문제를 만들어주지만 답은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 푸셔야 돼요. 근데 오온을 이해를 하면 푸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풀면 오온을 이해 못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스님들이 지적할 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과제를 받기 싫어서 예? 과제를 받기 싫어서 질문을 아마 과제는 저는 안 줍니다. 식을 색수상행 모든 전체에 다 간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오온 할 때 한번 깊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6개하고 6대가 있습니다. 6개는 아까 전에 18개는 아시잖아요. 그죠? 6네이처와 6웨이처, 그 다음에 6식으로 해서 18개를 아는 거거든요. 이 18개가 뭐냐면은 의식의 구조의 바탕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바탕이에요. 그럼 6개는 뭐냐? 6개는 뭐냐 하면은 지수, 화풍, 공식 이렇게 해서 6가지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의식 구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집으로 표현하면은 집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는 게 18개의 관점이에요. 18개의 관점인데 6개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걸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집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시멘트, 자갈, 철근, 나무, 유리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6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거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수상사 이게 다 합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의식들을 다 때려 부수면은 재료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6개예요. 그런데 아니 의식을 분류했는데 왜 그 지수화풍이 나오느냐? 이게 의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거울이 있어요. 큰 거울이 있어요. 근데 거울에 있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비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울에 있는 모든 그 그림이 있죠. 모양들을 분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분류해요? 예. 이 거울에 비춰져 있는 걸 다 분류하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거울에 비춰진 원래 물건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분류하는 건 쉽거든요. 이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걸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그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의식의 의식의 종류가 아니고요. 예. 그 의식의 그 대상이 되는 그것들을 분류한 거예요. 예. 아까 전에 그 거울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6대로 보거든요. 가끔. 6대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대 공대 10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개로 안 하고 6대로 보면은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요소설에서 4요소설, 7요소설, 12요소설을 보셨잖아요. 그 5실제 신설을 보셨잖아요. 근데 6요소설이 돼요. 이게 6대로 보면. 그래서 지금 개라고 할 때 개의 의미는 어떻게 그 개는 세개 할 때 한문으로 세개 할 때 개고 아마 빨리어로는 타투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층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혹은 차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어떤 이렇게 1층에 있는 의식들, 2층에 있는 의식들, 3층에 있는 의식들 이렇게 분류한 거라고 봐야 돼요. 재료에 따라서, 의식의 재료에 따라서. 그 자체가 또 요소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요소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요소설이 되기 때문에 12입처하고 완전히 충돌이 돼요. 내부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경전에 보면은 라울라야 땅처럼 수행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처럼 수행해라. 공기처럼 수행해라. 불처럼 수행해라. 이런 어기들이 나오는데 번역할 때 보면은 땅의 요소처럼 수행해라.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원어가 설사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원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요소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사견을 이렇게 할 때 그 요소라는 뜻을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은 분류하는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한번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대를 요소로 보는 관점, 요소설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그러면은 불교에서 4대설을 인용할 때는 그러면은 요소설을 수용한 거냐? 아니, 그건 무슨 관점이냐 이거예요. 자, 요소설은 아까 전에 4대를 불교에서 그러면 인용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그걸 수용하느냐 하면은 요소설은 질문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일체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일체의 본질이 요소인데 어떤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거의 대답으로서 지수화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요소로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은 지수화풍으로 이 4가지 요소로서 일체가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4대를 요소설로 이렇게 원형해서 4요소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되셨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그럼 사대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일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일체를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지수화풍으로 분류 가능해요. 그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그거 지수화풍 4대는 분류의 관점으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요소로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 실제로 번역하면 안 되고 구성의 부분, 구성인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어떤 적절한 용도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4대가 그러면 분류가 가능한가?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체를, 우리가 일체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야, 그건 너무 급해. 일단은 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류부터 해보자. 예?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그거 분류부터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가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럼 분류를 해봐요. 그럼 일체 모든 것들은 물질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기 중학교 때. 예. 고체, 액체, 기체. 땡. 예.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되고,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게 화학. 그래서 모든 저기 그 물질은 분류를 할 때 그 물질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고체, 액체, 기체 플러스 에너지.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게 고체의 대표가 땅이고, 액체의 대표가 물이고, 기체의 대표가 공기예요. 그리고 에너지의 대표가 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어디 덧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 여기 대자를 썼잖아요. 지대, 대자를 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크다라는 뜻이에요. 대가 요소로 할 때는 요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지대라고 할 때는 사대라고 할 때는 사대설을 사요소설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사요소설이라고 그래요. 지수화풍해서 사요소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대라고 할 때는 이 분류했던 걸로 봐져요. 제가 보면은. 분류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분류했느냐? 아주 큰 안목으로 분류를 했을 때 라는 뜻이에요.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크게 보느냐? 자, 지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놔요. 지구를요. 지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은 우주 공간과 지구의 그 경계면이 있겠죠.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지구하고 우주 공간하고 맨 처음에 있는 게 뭐예요? 예, 대기층, 공기죠. 그게 공기예요. 그거 쭉 빼요. 공기가 보통 얼마 정도 그거 높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 대기층의 두께가 약 10km 정도 돼요. 예, 10km 정도 됩니다. 10km, 뭐, 그게 막 탁 잘라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10km예요. 10km인데, 그 외부에서 이제 그 우주선이 들어올 때, 그 면에서 몇 도 각도로 딱 들어오지 않으면 다 튕겨 나와요. 그래서 그 각도에 딱 정확하게 들어와야만이 대기권을 들어와요. 왜? 우리가 호수 위에다가 돌을 던지잖아요. 옆으로 던지면은 돌이 팅팅팅팅 튀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던지면은 푹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대기권에서 바깥에서 올 때 어느 각도보다 작으면 틱 튕겨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이거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진공에서 그 공기가 두께가 있어서 그래요. 밀도가 있어서. 예, 밀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떤 각도 안에서만 들어오지 안 그러면 튕겨 나가요. 그게 이제 공기청이에요. 공기청이 약 10km 정도, 평균 10km 정도 보거든요. 그 계산하면 부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표면에? 지표면에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에요, 물. 물이 몇 %예요? 지표면에? 70. 예,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바다를 다 합치면은 그거 육지는 약 30%, 바다에 있는 거는 다 70% 정도 돼요. 그 물을 이렇게 바다 물을 다 빼요. 그 물론 그거 이렇게 땅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물 같은 것들 물론 다 빼요. 그것도 뭐 담수는 얼마 안 돼요. 바다가 대부분이에요. 그 바다 깊이는 평균 한 얼마 정도 봐질 것 같아요? 바다 깊이는 잠수하면 우리 뭐 많기고 들어가서 금방 뭐 평균 3과 3, 4는 700? 그거 다 맞아요. 그거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오도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m 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100m 오도라는 무슨 뜻이냐면 100m든 300m든 900m든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0m 정도 수준이에요. 200m, 300m, 400m 그거는 뭐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대충 100m 선이에요. 그러니까 100m에서 900m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로 평균 이제 바다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의 몇 %? 100m니까 1000m? 예. 100m니까 1000m? 예. 그 다음에 10km. 이러니까 100분의 1이에요. 공기의 100분의 1 정도가 물이에요. 지구에.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제일 많은 게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예요? 땅덩어리잖아요. 땅덩어리인데, 땅덩어리 이 안에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쓰는 땅덩어리는 몇 메다 안 됩니다. 파봤자 몇 메다 안 돼. 그 밑에는 못 써요. 그래서 쓰는 거는 대충 몇 메다 정도뿐이 못 써요. 그 지표면의 30%에다가 몇 메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에요, 그게. 그게 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땅 밑으로 들어가면은 마그마예요. 에너지예요. 열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열. 이래가지고 지구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은 공기, 물, 흙, 에너지.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동양에서 목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대자가 못 붙어요. 대자 붙이면은 취급 안 해줘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4대가 돼요. 4대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류할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 지구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대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주 편리해요. 뭐를 분류하려고 할 때.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4대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요소설을 말을 할 때 4대설을 4요소설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우리 분류했을 뿐이에요. 4요소설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6개 할 때 4대를 이렇게 하는 거는 분류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6개로 표현을 하셔야지 6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4대로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그 이해도 분류의 관점으로 4대를 인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4요소설의 관점으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불교 안에 사견을 넣으시는 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스님?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그 6개를, 그거 이렇게 그 일체법에서 18개와 6개로서 딱 나눠지거든요. 18개는 구조적으로, 6개는 재료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식을, 모든 것들을. 의식의 구조로 18개로 보고, 의식을 재료의 입장으로, 분석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6개가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불교의 요소설로 착각해서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6대로 보는 거예요. 요소설로 보는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먼저, 이거 4대 있잖아요. 4요소설로서 지수화풍을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사대설을 무슨 종, 무슨 시,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파불교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계는 어디서 연구를 하죠? 공. 예. 부파불교 다음에 예, 중간에서 공을 가지고 엄청나게 가지고 놀아요. 왜? 그게 요소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만족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식을 가지고 놀아요. 어디서 가지고 놀아요? 예, 절대로 안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관점이 요소설의 관점으로서 그것만 파헤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온갖 이론을 다 갖다 부어요. 그게 보이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유식 이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없죠. 예. 그 다음에는 잠수 타는 거잖아요. 밀교. 예, 잠수 타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체법에서는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일체와 일체의 본질이 우리 의식 공간 12입처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식이 요소라는 뜻이 아니고 의식이 신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모든 일체의 본질, 그리고 일체를 찾고 주장하는 것, 진리를 찾고 주장하는 것 자체, 전변서를 주장하고 적치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식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심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더라. 바탕은 6내입처와 6외입처,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인간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상사로 재배치하는 거.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 이제 의식 구조예요. 의식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일체법에서 우리가 보고 색성량 미촉을 다 갖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경하는 스님을 볼 때 색성향 미촉을 다 동시에 갖춘 한 분의 스님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저기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한 거는 이 의내입처에서 법외입처로 인식한 것을 내가 투영한 거지, 그 인식이 일어난 것은 의식 공간에서 일어난 거지,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색성량 미촉을 다 합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한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9쪽이요. 189쪽 밑에서 5번째 줄요. 밑에서 8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간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지고 인식하고 분별하여 아는 모든 것이 착각이며 꿈이며 환상이며 신규류며 마야라고 한다. 이 착각들을 착각으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욕이다. 욕에 의하여 전 오근을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오욕이다. 이 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의 세계를 욕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착각을 모르고 이 착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유지하려고 하고 유지하는 것이 오욕이다. 이 오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각적 오욕입니다. 이걸 감각적 오욕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리면서 생기는 희락을 있는 초선정에 이입한다 할 때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감각적 오욕이에요. 사람들은 감각적 오욕이면 그래 내가 뭐 맛있는 거 안 먹고 저기 좋은 차 안 타고 뭐 좋은 옷 안 입고 그냥 내가 청빈하게 소욕지적으로 살면은 이 욕망이 없지 않는가? 아니에요. 이 착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 오욕이에요. 감각적 오욕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감각적 오욕에 갇혀서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모르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초선정에 들려면 감각적 오역을 벗어나야 되는데 감각적 오역을 이해를 하려면 일체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일체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초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도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일체법에서는 그 착각을 이해하고 감각적, 우리가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떨쳐버려야 하는 감각적 욕망의 정의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아까 저기 육계 설명하시면서 공 말씀하셨는데 공이 스님 말씀하신 거랑 중간하게 얘기한 공이랑 개념이 다른 것 그럼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만히 뒀겠습니까? 엄청나게 추상화시키죠. 예, 엄청나게 추상화시키고 뭐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공으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보통은 아까는 그 개에서 얘기하는 공개는 아까사 개념이고요. 허공이라는 개념이고. 그럼요. 예, 그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기 그 경전에 보면은 라울라한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실 때 그 콧구멍 공과 같이 허공과 같이 공처럼 저기 수행을 해야 된다 할 때 그 공을 몸속에 있는 목구멍에 있는 공간, 콧구멍에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근데 그 공을 요소로 봐서 아주 뭐 이해하기 어렵게 묘하게 추상화시키고 엄청나게 묘하게 막 그냥 묘공 뭐 이상한 말 다 하잖아요. 예, 그 진공, 묘공 뭐 온만 말 다 하죠. 그래서 그게 진짜 현란하죠. 그거 이해하는데 저도 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재밌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저기 그 동지 잘 보내시고요, 스님. 마지막으로 228쪽에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연기법을 하겠습니다. 연기법을 하는데 그 37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요? 12연기를 해석하는 설의 하나로 후대에 창립되어 불교 역사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3세 양중 인가설이 있다. 이 설은 무명과 행을 과거의 2인으로 보고 식, 명색, 유입, 촉수를 현재의 5과로 보며 애취유를 미래의 3인으로 보고 생도사를 미래의 2과로 보는 12연기를 양중으로 겹치는 때 인가로 겹치게 하여 3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3세 양중 인가설의 근본적인 모순은 무엇인가? 연기법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라. 그래서 다음에 연기법을 이렇게 하실 텐데요. 연기법을 할 때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3세 양중 인가설을 모순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 연기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